안녕하세요. 올킬입니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함께 하신 분들도 모두 축하드리고요. 스포츠 정보 공유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같이 먹읍시다.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홈팀 포항 포메이션은 3-4-3이며 이호재가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를 겸하며 공격의 축을 잡고 있다. 조르지는 폭발적인 스피드보다는 피지컬을 전면에 내세워 상대 풀백을 밀어붙이는 절구통 스타일의 측면 돌파를 구사한다. 기성용은 오베르단과 중앙 미드필더 진영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과 템포 조율을 주도하며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지배한다. 홈 경기에서 포항은 높은 점유율과 다양한 전개 패턴으로 상대를 압박하며 세트피스 중거리 측면 돌파를 고루 활용하는 다변화된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조르지의 피지컬 돌파는 후반전에도 위력을 발휘해 상대 수비 라인의 체력을 갉아먹는 요소가 된다. 원정팀 광주 포메이션은 4-4-2이며 헤이스가 전방에서 마무리와 연계 모두를 책임진다. 신창무와 최경록은 중원에서 기동성과 전진 패스를 전개하지만 최근 팀의 핵심 공격 자원인 아사니가 태업 논란에 휩싸이며 전력 운용이 불안하다. 이미 이란 에스테그랄에서 아사니 영입 오피셜이 발표된 만큼 이정효 감독이 그를 기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아사니가 제외될 경우 측면 돌파와 크로스,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은 눈에 띄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광주는 공격 속도와 마무리에서 모두 약세가 될 수밖에 없으며 포항의 중원 장악과 압박에 장기간 시달릴 위험이 크다. 포항은 조르지의 피지컬 돌파와 기성용 오베르단의 중원 지배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 광주는 아사니의 출전 불투명과 전력 누수로 인해 전술적 다양성이 줄어든 상태다. 전체적인 흐름과 전술 완성도에서 포항이 확실히 우위에 있다. 홈팀 대전 포메이션은 4-3-3이며 주민규는 제공권보다는 상대 수비를 등지고 주고받는 연계 플레이에 강점이 있으며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골 결정력이 탁월하다. 정재인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크로스와 침투를 통해 공격 전개를 지원하고 김현욱은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빠른 전환을 이끈다. 황선홍 감독은 시즌 초반 반짝 성적을 냈지만 이후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구단의 선수 보강에도 불구하고 후반에는 주민규 구택 투톱을 세운 단순한 롱볼 전개에 의존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페널티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주민규라는 확실한 무기를 보유했음에도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전술 설계가 부족해 상대의 수비 대응에 쉽게 막히는 경향이 있다. 원정팀 수원FC 포메이션은 4-5-1이며 사박이 최전방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유지하며 마무리를 책임진다. 윌리안은 전형적인 크랙 유형의 외국인 공격수로 개인 기량과 방향 전환, 패스 타이밍으로 상대 측면 수비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특화돼 있다. 안현범은 측면 터치 라인을 따라 빠르게 전진하며 직선적인 돌파와 오버래핑으로 위협적인 크로스를 공급한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 두 명의 측면 자원이 합류한 이후 수원FC의 공격 전개는 한층 날카로워졌고 사박과의 연계가 매끄럽게 맞물리며 득점 루트가 다양해졌다. 강등권을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상황이 전술 집중력과 압박 강도를 높이며 경기 전반에 걸쳐 투지 있는 플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수원FC는 윌리안의 창의적인 크랙 플레이, 안현범의 직선적인 측면 돌파, 사박의 날카로운 마무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대전은 주민규라는 확실한 골게터를 보유했지만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장점을 극대화할 전술 설계와 변칙 운용이 부족하다. 심리 전술 공격 루트 모든 측면에서 우위의 선 수원FC가 경기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홈팀 서울이랜드는 4-4-2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측면과 박스 안 연계를 기반으로 한 직선적인 공격 전개가 강점이다. 아이데일은 최전방에서 포스트 플레이뿐만 아니라 연계 시 템포 조절 능력도 뛰어난 자원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당기는 움직임이 인상적이다. 가브리엘은 볼을 잡는 순간 과감하게 전진하는 유형으로 박스 침투에 능하고 슈팅 정확도도 준수하다. 에울레르는 측면에서 전환 템포를 끌어올리는 핵심 자원으로 컷백과 크로스 선택 모두 안정적인 결정력을 보이고 있다. 서울이랜드는 최근 홈 경기에서 중원 압박과 간결한 세 번째 패스 타이밍으로 전반의 승기를 잡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특히 에울레르 가브리엘 라인을 중심으로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유기적인 전개가 팀 공격의 실질적 무기다. 원정팀 화성은 같은 4-4-2 포메이션을 가동하지만 전반적인 템포와 간격 유지에서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드러내고 있다. 박주영은 2003년생의 어린 자원으로 패기와 활동량은 돋보이지만 실전에서의 침착함과 마무리에서는 아직 아쉬움이 따른다. 김병호는 볼을 잡고 플레이를 전개하려는 의도는 좋으나 탈압박 상황에서 판단력이 다소 느린 경향이 있다. 데메트리우스는 제공권보다는 발밑 플레이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상대 수비 압박에 대응하는 체력 유지가 불안한 편이다. 화성의 수비는 상대가 박스 근처까지 진입했을 때
압박보다 위치 수비에 치중되며 순간 대응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측면에서 수비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으며 후반 체력 저하 이후 공간 노출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 이랜드는 전술적 유기성과 전개 속도 모두에서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며 화성은 어린 자원들의 체력 분배와 수비 전환 타이밍에서 약점을 반복하고 있다. 구조적 안정감과 공격 마무리의 날카로움을 갖춘 서울 이랜드가 이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홈팀 전남은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안정감과 속도감 있는 역습 구조를 동시에 추구하는 팀이다. 호나는 전방에서 활동량과 체격을 모두 갖춘 스트라이커로 상대 수비를 등지고 버티는 플레이에서 위협적이다. 발디비아는 세밀한 볼터치와 패스 타이밍이 뛰어난 자원으로 하프라인 근처에서 공격 전환의 축으로 활용되고 있다. 알베르티는 세컨볼 회수와 박스 근처 침투 모두 가능하며 후방에서 올라오는 패스를 간결하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능력이 좋다. 전남은 기본적으로 수비 조직력을 바탕으로 라인 간격을 좁게 유지하며 측면 역습 전개를 통해 찬스를 만든다. 특히 홈에서는 실리적인 운영으로 상대 체력을 먼저 깎아놓고 후반전 흐름을 장악하는 패턴이 강하다. 원정팀 천안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숫자를 활용하지만 수비 시 전환 속도에 아쉬움이 있는 팀이다. 퉁가라는 빠른 돌파 능력과 좌우 오픈 플레이에 강점을 가진 자원이지만 고립될 경우 결정력 저하가 발생한다. 미사키는 넓은 활동 반경을 가지나 세밀한 마무리 단계에서의 집중력은 아직 부족하며 연결 플레이에서 미묘한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이종성은 중원 수비 가담과 압박에서 많은 역할을 수행하지만 과부하가 걸릴 경우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는 이광진이 퇴장 징계로 결장하면서 좌우 수비 커버에 더욱 큰 구멍이 생길 수밖에 없다. 천안은 원정 경기에서 라인 간격 유지가 쉽지 않으며 공수 전환 구간에서 압박 강도도 점점 떨어지는 흐름이다. 전남은 라인을 내리고 수비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역습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천안은 이광진 결장 여파와 함께 수비 커버 전환에 불안한 징후를 계속 노출하고 있다. 전체적인 조직력, 체력 분배, 압박 흐름 모두에서 전남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경기다. 홈팀 충북청주는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측면 전개와 전방 압박을 병행하지만 수비 전환에서 간격 붕괴가 반복되고 있다. 김영환은 후방에서 라인을 조율하고 빌드업을 시도하는 유형이지만 하프라인 근처에서 압박이 강할 경우 실수가 잦다. 지현학은 윙백에서 넓은 활동량으로 볼을 운반하지만 크로스 선택이 다소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김선민은 중원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공격 전환에 기여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템포 조절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변수는 최성근의 퇴장 징계다.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간격을 정리해주던 핵심 자원이 빠지면서 이 경기에서 충북청주는 수비라인 앞에서의 커버 능력과 압박 효율이 현저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전진 시 공간이 벌어지고 복귀가 느려지는 구간마다 부천에게 실점 찬스를 내줄 위험이 높다. 원정팀 부천은 동일한 3-4-3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있지만 공격 템포와 수비 전환에서 더욱 날카로운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몬타뇨는 박스 안 침투뿐 아니라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도 유연해 빌드업과 피니시 모두에 기여하는 핵심 공격수다. 바사니는 좌측에서의 커싱과 1대1 돌파 능력이 뛰어나며 박스 바깥에서의 중거리 슈팅 감각도 존재감을 만든다. 박현빈은 수비 가담과 패스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개 타이밍을 읽는 능력이 뛰어나다. 부천은 전방 압박 이후 3선이 빠르게 올라서며 상대에게 패스 선택지를 허용하지 않는 압박 구조가 강점이다. 특히 후반 들어 상대 체력이 떨어질수록 라인을 끌어올리며 슈팅 찬스를 양산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충북청주의 수비 공백과 대비하면 부천의 공격 밀도는 경기 내내 위험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부천은 템포 조절과 압박 완성도에서 상대보다 명확히 앞선 팀이며 충북청주는 핵심 미드필더 부재로 전술 밸런스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 경기는 수비 공백을 간파할 수 있는 부천의 리듬이 흐름을 지배할 수 있는 경기다.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 포메이션은 3백 기반의 3-4-3이며 은케티아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 한 템포 빠른 마무리를 시도하는 전형적인 골게터지만 측면으로 빠져나오는 움직임은 제한적이다. 에두아르는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과 발밑 기술이 뛰어나지만 상대 압박이 강해지면 연계가 끊기는 경향이 있다. 로드니는 측면에서 직선 돌파로 변화를 주지만 크로스 타이밍 선택에서 일관성이 부족하다. 수비는 3백의 간격 유지가 흔들릴 때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에서 공간이 열리며 라인을 올렸을 때 뒷공간 커버가 늦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수비 전환 속도가 늦어지고 중원 압박 강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원정팀 리버풀 포메이션은 4-2-3-1이며 에키티케는 장신의 피지컬을 기반으로 공중 경합과 전방 압박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연계 패스 타이밍이 부드러운 스트라이커다. 살라는 우측에서 절묘한 컷신과 왼발 마무리로 위협을 주며 순간 가속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데 능하다. 각포는 유연한 볼키핑과 중거리 슈팅이 강점이며 좌우 전환 시 속도감을 실어주는 역할을 한다. 중원 더블 볼란치는 압박과 전환 패스 속도에서 팰리스를 압도할 수 있고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과 연계가 자연스럽다. 특히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 루트가 다양해 상대 3백의 간격 붕괴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리버풀은 측면과 중앙을 오가는 공격 루트의 변주가 가능하고 전방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이다. 반면 팰리스는 전개 속도에서 밀리며 수비 라인 간격이 벌어질 때 위험 노출이 크다. 압박과 체력, 전술적 완성도에서 앞서는 리버풀이 경기 주도권을 장악하며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해 흐름을 완전히 틀어줄 수 있는 구도다. 홈팀 첼시 포메이션은 4-2-3-1이며 후앙 페드로는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침투와 마무리 감각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다. 네두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압박 회피 능력을 바탕으로 빌드업의 안정성을 높이며 전방으로 빠른 전환을 이끌어낸다. 콜 파머는 측면과 중앙을 오가며 볼 운반과 패스 타이밍 조율을 동시에 수행하며 순간적인 방향 전환 후 슈팅 위협까지 겸비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가 조화를 이루며 공격 루트의 다양성이 뚜렷하게 살아나고 있다. 원정팀 AC밀란 포메이션은 3-5-2이며 하파엘 레앙은 폭발적인 돌파와 개인기로 변수를 만들지만 강한 압박에 직면하면 볼 소유 시간이 짧아진다. 로프터스 치크는 중원에서 제공권과 전진 패스를 동시에 시도하나 측면 커버 범위가 넓어질 때는 수비 가담이 늦다. 풀리식은 순간 스피드와 침투가 위협적이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마무리 선택에서 기복이 있었다. 특히 밀란은 전방 압박이 길어질수록 후방 라인의 위치 조율이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첼시는 전방과 중원의 연계가 점점 안정화되며 경기 내내 압박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팀으로 변모하고 있다. AC밀란은 강한 압박 앞에서 전개와 뒷공간 커버 모두 흔들리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공격 루트 다양성과 홈에서의 안정감을 감안하면 첼시가 승부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